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주최 측에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행사를 이렇게 했고요. 잠시만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그 행사 강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전체 행사에 대한 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가이드북에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이제 일정이 좀 나와 있는데요. 가이드북 일정이 조금 이제 잘못 기재가 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프로그램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3개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취업의 히든카드 창업이라고 하는 어떤 테마로 제가 먼저 강의를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취업 전략에 대해서 우리 그 주택관리공단의 우리 양영애 부장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주택관리공단 이 양영애 부장님께서는 공단에서 다양한 어떤 취업, 면접, 면접관 이런 것들 많이 하시고 강의도 하신 분이라서 공공기관 취업에 어떤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과 비즈니스 생태계 이해라고 하는 주제로 윤준식 기자님, 이분은 거의 도시재생 분야 전국에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을 알고 계신 전문가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에 강의가 3개가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강의가 있다고 좀 잘못 나왔는데 오후 세션에 강의가 1시간 정도씩 3세션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세션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커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녁 식사 이후에는 자율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일정은 끝이죠. 아주 좋죠? 네. 제가 이 영도를 좀 둘러보니까 산책로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한 1km 정도 이렇게 걷는 산책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야경 즐기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음주 가무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성인들이 있으니까 안전에만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숙소는 일단 3시부터 체크인이라고 하시니까 강의 들으시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숙소 올라가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녁 식사 하기 전에 일단은 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오전에 조식이 있습니다. 조식. 그래서 늦잠 주무시면 조식 못 드시고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얼리버드는 조식을 드실 수 있다.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편안하게 조식 드시면서 또 부산에 오전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시부터 저희가 오전 세션 강의 2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과 인터뷰 전략이라고 해서 박석기 전 가톨릭대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 취업과 ESG 관련해서 박성규 컨설턴트 강의 이렇게 ESG를 조금 둔 게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소셜 엔터프라이즈 파트, 소셜 벤처 파트에도 상당히 좀 돼 있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 지역 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ESG에 대한 컨셉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침 저희가 일정을 잡은 이 시기즌에 일정을 잡았는데 또 도시재생 박람회를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인턴십이니까 당연히 한번 이 박람회 현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재생 박람회가 도시재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침 여기 부산 시민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세션 마치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뭐 피드백하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역시 도시재생이니까 여기 동네에 제가 걸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을 한 3-4개 정도 사이트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3, 5 가시고 싶은 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저희가 가서 계산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걸어서 다 5분에서 한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도시는 사실 걸어 다니면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근처에 좋은 로컬 식당을 활용하신다. 이렇게 오늘 식사는 다 로컬 식당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식사하신 다음에 도시재생 박람회는 여기서 택시로 저희가 픽업을 해서 박람회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박람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전체 일정에서 혹시 네. 저희가 그리고 취업에 대한 멘토링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에서 팔로워 프로그램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들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3회기에서 최대 한 10회기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멘토링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일 행사 전까지 조금 생각하셨다가 나는 조금 멘토링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멘토링 프로그램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이제 그 기술도시 보증에서 또 허브형 창업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을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나는 취업도 좋지만 창업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문호도 열려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전체 일정에서 혹시 질문 사항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뭐 언제든지 저희 스태프이나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는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해서 창업으로 시작하는 당신의 이야기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는 CDMS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CDMS는 그 휴먼 인베스트먼트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 창업신에서 창업 투자, 초기 투자를 하는 기관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엑셀을 밟아서 회사가 잘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엑셀러레이터 다음 단계로 투자하는 쪽을 V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창업신에서는 AC, V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회사는 AC인데 AC 역할을 하는 근데 컴퍼니 빌딩까지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이 회사를 창업을 하게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를 창업한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같이 그 창업팀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창업을 같이 진행하는 창업을 같이 도와드리는 일들까지 하고, 같이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회사 매니지먼트를 참여해주는, 그래서 포괄 위탁 경영형 어떤 그런 창업을 해서 그 동맹 기업이라고 세팅을 하고, 동맹 기업의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MS라고 하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요. CDMS는 Customized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Early Stages라고 해서 초기 단계의 맞춤형 개발 및 경영 지원을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창업에 대해서 취업 창업 중에서 이제 취업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창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업을 염두에 두고 취업을 생각하는 것과 취업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창업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취업과 비교해 보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생애 주기에서 내가 어떻게 창업을, 취업을, 나는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은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조직생활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원래 창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나는 시키는 일 잘하고 그렇게 시키는 일만 하는 게 편하고 이런 분들은 취업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조직에 꼭 적응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체교육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획일화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길들여져 왔냐면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넌 왜 이렇게 튀고 왜 이 조직에 적응을 못하니?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뭔가 이렇게 사부작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나는 좋다. 이런 분들은 원래 창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는 내 생각이 분명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창업가적인 기질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에 있어서 창업의 장점. 오늘은 좀 제가 창업에 좀 방점을 많이 찍습니다. 네. 취업은 그 다음 강사분들이 아주 스킬적인 부분들 많이 얘기해 주실 거니까 창업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취업 생각하시라고 말씀하니까 창업. 취업에서는요. 신입사원 들어왔어요. 뭐 시킬까요? 단순 업무부터. 큰 조직일수록 단순 업무 하겠죠. 네, 뭐 정책 기획을 하고 뭐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거는 신입사원 할 수 없어요. 내가 의사결정 단계까지 가려면 큰 기관일수록 10년, 15년 걸리겠죠. 네. 그 전까지 다 시켜내야 하는 거고 기획을 올려도 까이고 뭐 이러겠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조직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정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해보게 됩니다. 재무도 알아야 되고, 매니지먼트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영업도 알아야 되고, 기획도 알아야 되고, 거래처 관계도 알아야 되고, 프레젠테이션도 내가 해야 되고, IR도 내가 하고, 뭐 온갖 것 다 내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딴 조직에서 부서 이동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내가 내 회사를 갖다가 하면서 막 좌충우돌하면서 고생은 하겠지만 엄청난 경험치가 쌓이죠. 그러니까 경험치가 축적이 되는 속도가 창업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취업이라고 하면 9 to 6 주 5일 근무 딱 규정돼 있고 아직도 우리는 그 20세기 산업사회 질서 속에 들어가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출퇴근하고 휴일날 쉬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다 그냥 집단 속에서 기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그 잘못된 조직 같은 데 들어가서 멘탈 터지고 요새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고용 관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노무적인 이슈. 뭐 나는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관계가 어려웠어요. 뭐 온갖 이슈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창업을 해서 주도적으로 하면 오히려 남들 일할 때 나는 쉴 수 있고 남들 쉴 때 나는 일할 수 있고 나는 내가
자유롭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기획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을 비교해 보는 것과 비교해 보지 않고 나는 무조건 취업을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의 장점은 안정성이죠. 안정성. 네, 안정성. 창업의 장점은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그래서 금융 용어를 잠깐 이게 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취업은 채권이고 창업은 주식 투자하는 것 같다. 네, 주식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채권은 원금 손실 발생하지는 않아요. 안정성 대신 저성장 대신에 리스크 대신에 고성장 어느 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가능하죠. 내가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채권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 예금에 넣고 요새 그런 분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 금융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는 오로지 취업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저는 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업은요 생애 주기에서 언젠가는 직면하게 될 현실입니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경영관리 분야의 이사로 임원으로 한 15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제가 30대 중반부터 해서 거의 50대, 제가 지금 5학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제가 15년 정도 스타트업에서 계속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또 좀 직급 높여서 또 한 4년 일하고 한 두 회사 어느 정도 다니니까 10몇 년 갔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부터 창업신에서 일하기 시작해서 한 10몇 년 훅 하니까 50살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작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회사는 제약바이오 회사였거든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에서 아주 초기 기업에서 제가 임원으로 들어가서 시드 투자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A 투자 받고 뭐 팁스 과제하고 뭐 정부 과제 투자 유치 뭐 이런 거 실무 다 하는 매니지먼트 전체적인 걸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작년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나라도 어렵고 투자 시장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양적 긴축, 미국이 양적 긴축하니까 우리나라 투자 시장 다 죽고 그래서 투자 안 되고 자금 끊기니까 구조조정되고 구조조정의 선봉에 제가 서서 명예퇴직시키고 무급휴직 조치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월급 못 준다. 어떡할래?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계속 같이 가시겠습니까? 근데 급여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있을 정도, 저는 고용공자잖아요. 나이도 있고, 임원이고, 그리고 저는 또 처자식도 있고, 근데 어쩌라고? 근데 제 나이가 50이에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텀 더 가야 되나? 한 텀 더 가서 그 회사로 이직한다고 내가 그 회사에서 몇 년을 있을 수 있을까? 고민된 거예요. 2년? 3년?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약간 좀 상황에 밀려서 이 CDMS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스토리긴 한데. 근데 저는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지금 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CDMS 이 스타트업 모델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야말로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증해서 지금 제가 한 12개 정도 회사들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허브형 창업도 제가 지금 같이 참여를 해서 허브 CDMS형 스타트업 모델을 지금 올해 4분기에 세팅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선배들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너 50대 중반 돼서 못할걸? 딱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봐도 이
창업이 주는 또 스트레스 압박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젊고 좀 에너지가 있고 뭔가 의욕이 있을 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용기 있게 시작을 했더니 도와줬어요.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래서 서로 구조조정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제 서로 좀 윈윈하는 전략으로 제가 창업을 할 때 사무실을 같이 쓰게 해주고 서로 도움을 줘가면서 제가 이렇게 스피노프를 굉장히 이렇게 소프트 랜딩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서로 어려움에서 막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고 헤어지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격려하면서 대표님 살아남읍시다. 우리 꼭 살아서 우리 같이 좋은 생태계 만들어 봅시다 하고 이렇게 잘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 없으면 40살이 됩니다. 확실하게 제가 장담드렸어요. 여러분 곧 40살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곧 50살이 됩니다. 50살에 여러분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요새 기본적으로요 45세 사후적이라는 얘기가 벌써 돈 지 10년 됐어요. 금융권은요 45세 거의 다 나가요. 나가면 어디로 가냐면 큰 조직에 있으면 작은 조직으로 갑니다. 작은 조직에 임원으로 가야 되고요. 거기서부터는요 임원은 뭐 아시겠지만 팔이 목숨이에요. 고용보장 안 돼요. 1년 단위로 계약직. 언제든지 실적 없으면 잘리는 게 임원이죠. 그러면 48세에 잘릴 수 있고 50세에 잘릴 수 있고 길게 가면 55세에 버틸 수 있어요. 공무원 60세까지 버티고 60세까지 버티잖아요. 이게 버티는 게 아닌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버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기대연령이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85세. 그러니까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늦게 나올수록 조직에서 늦게 나올수록 내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은 더 없어요.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고민을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가냐면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었던 커리어랑 전혀 상관없는 프랜차이즈로 가서 커피숍, 편의점 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 뭐 하죠? 치킨집? 뭐 하죠? 지금? 그러니까 왜? 내가 스스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창업을 한 번도 고민을 해보지 않고 나이가 이미 중장년으로 넘어선 다음에는 창업을 시도 엄두할 수가 없고 주변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인맥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갖고 있던 정보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밀 유지 계약에 의해서 하나도 갖고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인맥으로 유사 창업하면은 잘하면 매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이랑 시간을 바꾸는 조직입니다. 나의 노동과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거지. 거기서 쌓은 에셋을 내가 내 걸로 하겠다? 그렇게 허락해준 조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공공기관에 계신 임원분들, 국장님들, 처장님들 많이 만나면 기술사, 엄청난 자격증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야 이제 4년 남았네? 어떡하지? 나 다시 주택관리사 자격 따야 되나? 왜? 관리소장 하는 그러니까 50대 중반이면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종이 관리소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창업은 언젠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경험은요 실전형 인재 요새 학벌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보면요 학벌이 아니라 스마트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학벌을 따지냐면요 학벌이니 공부를 잘했으니까 스마트 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 시켜보면 금방 나옵니다. 스마트한지 안 스마트한지 융통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중간거리잖아. 임원급 딱 보면 얘는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의외로 오 웬일이니 와 이렇게 일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학벌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한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가장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문제 해결 많이 해본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그럼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까요? 찾아서 내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가장 좋은 분야? 창업을 해서 내가 대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전형 인재,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주도성과 오너십 이게 있으면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MZ잖아요. MZ들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중장년층이 갖고 있을 때 MZ는 자기밖에 없는 거 같아. 뭐 무슨 뭐 안드로메다 있는 것 같아. 커뮤니케이션 안 돼. 야근 시키면 뭐 내가 고소 당할 수도 있어. 서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서로 관여 안 하느라고 막 유리장벽을 엄청 쳐놔요. 그래서 MZ 건들지 마. 건들면 죽어. 이렇게. 그러면 소외되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열려있고, 난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하고 나한테는 왜 안 접근하시지?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실패 사례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줬어요. 건들지 마. 말 섞지 마. 관계하지 마. 어떻게 됩니까? 다 차단돼서 자기 일만 딱 하고 가는 기계적인 커뮤니티 없어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합니까? 각자 조세. 알아서 살아나가.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 안 해. 그래 너도 충성 안 해, 나도 충성 안 해. 어차피 너 나갈 거잖아. 그러면 뭐 나도 그럼 이렇게. 서로 완전히 그러니까 동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잠깐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불행한 관계. 내가 내 인생에 2년의 시간, 3년의 시간, 5년의 시간을 썼는데 이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용해놓고 흩어지고 이 시간이 전혀 나한테 축적의 시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다. 금방 30이 되고 금방 40이 되고. 근데 저는 주도성과 오너십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달라요. 같이 일해보면 다릅니다. 그러면 몰랐던 사람도 갑자기 동지가 되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그리고 사람을 얻는 자가 돈을 얻는 자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에서. 우리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얻어서 나를 좋게 봐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잖아요. 언젠간 돕니다. 그래서 나만의 휴먼 라이브러리를 형성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 사업 해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내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홀진되어 있냐 훨씬 중요해요. 개인 사업자 마지막에 창업하면 대부분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 사업자 하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자영업은 곧 개인 사업자. 혼자 사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업하지 마. 동업하면 망해. 아니 그러면 회사 만드는데 어떻게 동업을 안 하고 같이 일하고 어떻게 회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거예요. 혼자. 자영업 망합니다. 회원율 높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보지 않고 같이 일하는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들 개인 사업자 외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법인이 뭐예요?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창업을 해보시면 법인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 자본 없이도 내 경험과 나의 삶을 투자했을 때 내가 그것을 나의 에셋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창업입니다. 그래서 CDMS는 휴먼 인베스트먼트, 제가 투자를 해줍니다. 제 삶과 저의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이 창업하시면 제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 같이 붙어서 재무적 투자는 안 해요. 저는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재무적 투자는 안 하지만 경험과 네트워크와 인맥을 투자해서
사업이 될 때까지 인내해 줍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공은 계속 바꿔야 돼. 예산 있고 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되면 내보내야 되고 2년 되면 내보내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막 계속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 바다거북이 알 낳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거북이가 알 낳고 엄마가 그냥 가버려. 그러면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바다까지 걸어가는데 생존율, 그래서 얘네들이 바다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알 낳는 데까지 오는데 생존율 1%잖아요.